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험 잘 쳤죠?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텐데 어땠나요? 하여튼 뭐 결과는 좀 이따 보면 되고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일단 기하학적인 문제, 그 컴퓨터 게임을 만들 때 슈팅 게임, 막 총을 팡팡팡 쏘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과 공을 튕기게 하는 것, 벽돌 깨기 게임이라든지 당구 게임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하학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다뤄볼 거냐면 영상 압축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되는 1학기 때 배웠던 건가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하나 어떤 고유가 문제를 활용하다 보면 PCA 프로블럼을 풀 수 있고 SVD 프로블럼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연립방정식 풀어 문제도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딥러닝에 사용되는 어떤 딥러닝의 수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기하학적인 문제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영상 압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SVD,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용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딥러닝에 관계되는 것 세 가지 정도를 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시험 치기 전에 했던 것, 그 직선 구하는 문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를 했었죠. 그것을 이어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강의를 여기 보는 것처럼 게임 매스매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컴퓨터 게임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하학적 문제를 다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레이 캐스팅, 레이라 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선,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방향, 벡터 방향으로 팡 총을 쏘는 것. 어느 지점에서 앞쪽으로 총을 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레이라고 그랬죠. 레이를 던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떤 물체랑 어떤 물체를 레이를 쏘아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직선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광선을 쏘아서 그것과 교차하는 물체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용하는 조명 맵 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카메라로부터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그런 어떤 가시성 판단 문제에도 사용될 것이며 그 다음에 충돌 판정이라든지 이런 시선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직선 추적에 관한 교차점 구하는 문제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그러면 반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반직선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할 거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의 물체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물체들을 표현하는 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물체는 대부분이 어떤 평평한 것, 각져 있는 것, 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뭐 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평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체는 평면, 사각형이라든지 평면 속에 있는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그런 문제, 즉 삼각형과 직선과 교차 여부, 즉 광선과 광선을 쏘아서 삼각형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를 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물체가 평평한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탁구공이라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 공 같은 경우는 다 스피어, 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반직선과 평면과의 교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춰진 어떤 물체의 형태가 구 모양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반직선과 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선이라고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죠. 반직선이란 말은 한 지점에서 한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직선을 표현한 수식은 스타트 포인트, 즉 3차원 공간 속에 3차원 공간 x, y, z가 있을 때 어떠한 점 s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v 벡터 방향으로 가는 이런 레이 직선, 반직선이 어떻게 표현되겠는가. 그 직선상에 있는 점을 P of T라고 그러고, T 값이 달라지면 거기에 하나 점점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니까 T 값을 이렇게 전부 다 같거나 크면서 무한대보다 적다는 범위를 주게 되면 S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V 벡터 방향으로 쭉 향하는 그러한 레이를 표시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반직선과 그다음 어떤 물체나 교체 여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각각의 물체들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현재 반직선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수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평면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평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평면은 이렇게 식이 된대요. 이런 수식. 정점, 여기 있는, 여기 평면이죠. 이렇게 평면이 그려져 있고요. 물론 여기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앞쪽으로도 이렇게 무한히 뻗어가 있는 것이 평면이 되겠죠. 근데 그 평면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일단 다루려고 하는 것은 평면을 다룬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면이 뭐냐? 평면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평면은 어떻게 정의될까?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대요. 평면상에 이미 점 한 점 P가 있고 그 점에 평면이 있으니까 이 평면에 법선 벡터 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면상에 있는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P라고 하는 놈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 n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벡터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그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했죠. 평면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점 P, 이미지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n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찾고자 하는 것이 뭐죠?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 집합이니까 임의의 점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에 해당하는 대답으로 어떤 수식을 만들어 놓아야 될 텐데, 평면상에 있는 이 점, 다른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을 거집어 오더라도 이 평면 P란 점에서 어떤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 X까지 한번 벡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벡터 P 여기서 px라고 하는 벡터랑 여기 n이라고 하는 벡터랑 어떤 관계가 있다? 법선 벡터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수직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수직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수직이란 말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게 있죠. 벡터의 두 벡터들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수식화 할 수 있었죠? 두 벡터를 내적한 것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죠? P에서 출발하고 X로 향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들의 빼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X-P라고 하는 것이 PX 벡터가 될 것이며 N이라고 하는 벡터는 원래 법선 벡터 하나 딱 유일하게 하나 쭉 있으니까 이놈이 예적한 것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이놈이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x 자리에 y를 집어넣더라도 이것 또한 뭐가 된다? 수직이 되어야 될 거니까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을 넣더라도 이 자리에 x 자리에 집어넣더라도 이 관계식은 만족한다. 따라서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이미 점을 한번 찍어볼까? 예를 들면 P란 점을 1, 2, 3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방향 벡터를 2, 뭐라 그럴까? 3, 아니야 여기 너무 오케이 이미 일반식을 씁시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P라고 하는 점에 x1, y1, z1이라고 그러고 n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까? n 벡터를 A, B, C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 자, 찾고자 하는 점에 x라고 하는 벡터의 점의 좌표를 x, y, z라고 그러고 p의 점의 좌표를 x1, y1, z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n 벡터는 보통 점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벡터는 이렇게 n 이라고 쓰고 A, B, C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x에서 p로 뺀 것은 x-x1, y-y1, z-z1이 뭐가 된다? x-p 벡터가 될 것이며 요거랑 n 벡터 A, B, C가 있고 이러면 예측한 것은 뭐가 되겠다? 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적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x 성분끼리 곱해서 a 곱하기 x-x1 그 다음에 여기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b 곱하기 y-y1 동일한 방법대로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쓰고 여기 있는 a 마이너스 x1을 넘기면 a 플러스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z1이 되고 이놈이 우리가 다 상수 주어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을 t라고 놓고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퀄 t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이퀄 4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은 자 수직인 벡터 n 벡터가 뭐가 될까 하고 물어본다면 n 벡터의 성분이 앞에 있는 1, a, y 앞에 있는 2,
z 앞에는 c 4 이놈이 1, 2, 3이 뭐가 되겠다? 이 주어진 평면의 복선 벡터가 1, 2, 3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점 하나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 점을 어떻게 찍을 수 있지? 이미 점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점 잡으면 되지 않을까? x, y 자리에 0 넣을까? x, y 자리에 0 넣고 0 넣으면 뭐가 될까요? 0 넣고 0 넣으면은 4가 되려고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네? 그럼 x에 1 넣으면 y에 1 넣으면 x 1 넣고 y 1 넣게 되면 x 2 넣고 y에 1 넣고 그 다음에 z가 얼마 될까? 0이면 되겠네. 왜냐면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2, 1, 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x, y, z 값만 보고 내림하면 이미 그냥 찍으면 됩니다. 2, 1, 0도 되고 뭐가 될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0, 0, 뭐가 될까? 3분의 4도 될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은 그냥 숫자를 넣어서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x, y, z가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equal d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있는 a, b, c 앞에 있는 개수들이 뭐가 되냐면 복선 벡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스피어. 구의 정의가 뭘까? 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구인지 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한 점을 예를 들면 P는 P라고 그럴까? 뭐 오케이. P라고 그러고 같은 거리라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점을 X라고 했을 때 뭐가 될까? 뭐 X에서 P로 뺀 것의 거리가 R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이 위에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만약에 이것이 평면상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면 평면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 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천 공간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구가 되고 그 다음에 4차원 공간이라 그러면 유닛 코터니언이라고 4차원성이 있는 게 구가 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일단 기하학적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만 문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원이 되었던 구가 되었던 이 식이 원을 표현할 수 있고 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평면이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리라고 하는 놈이 자 평면상에 있는 점이니까 평면은 AK 뭐가 될까요? X, Y가 될 것이고 P라는 점 또한 뭐가 될까? A, B라 그럴까? 그러면 X-P의 크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일정한 R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도했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R이 되겠죠. 자, 루트가 있으면 귀찮다고 그랬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Y-B 제곱 이퀄 R 제곱이 되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자, 이놈이 평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점 자체가 x라는 점을 x, y, z로 표현할 것이며 p 또한 a, b, c가 표현될 것이며 따라서 x-p라고 하는 공간상에서 그리는 z 성분까지 포함할 것이니까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z-c의 제곱 r이 될 것이며 따라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 제곱은 r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면이든 공간이든 간에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제 성분이 z 성분만 더 더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뭐냐면 평면에든 구든 상관없이 같은 글에 있는 점들의 직합을 표현하는 수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 또한 벡터로 표현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놈을 벡터에서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은 벡터에 뭐라 그랬죠? 내적을 취한 거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요식보다는 어떻게 식을 쓰는 게 좋냐면 x랑 p랑 어떻게 하겠다? x랑 p랑을 내적하는 것은 r의 제곱이다라고 이런 식을 쓰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면은 어떻게 된다고? x-p의 n 벡터랑 내집에서 0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면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나타내는 수식을 평면의 수식, 구의 수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 들어와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평면과 라인과의 교차 여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L of T를 아까 반사선으로 표현했던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도 상관없을 거니까 이제 T의 범위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 있고 사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자, 직선과 평면과의 교차 여부는 자, 만난 다음에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요? 최대로 만날 수 있는 점이겠어. 평면과 직선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한 개가 가능하다. 자, 만나지 않을 경우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만나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이라고. 자, 요 파랗게 표현된 점과 그 다음에 빨갛게 표현된 점을 한번 볼까요? 파랗게 표현된 점과 빨갛게 표현된 점을 보게 되면 그때 t 값이 하나는 t1이고 하나는 t2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다를 거예요. 다른 점에 어떤 t 값을 넣어서 나온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점은 파랗게 나온 직선상에 있는 파란 점은 평면상에 놓여 있나요? 아니죠. 만약 여기 있는 t 자리에 즉 x 오케이 x 자리에 L of 파랗게 표현해야 되나? L of T1을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이 집어넣어서 평면상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놓여있지 않다는 말은 0이 아니게 될 것이며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요 점은 L of T2일 때 만들어진 빨간 점은 평면상에 놓여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면 뭘 찾으면 되는 것이죠? t가 무엇인지 찾으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t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S 지금 L of T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이 점인지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때 t를 찾는 거니까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여기 있는 s 플러스 tv를 집어넣어서 빼고 n과 내적을 치워넣으면 0이 되도록 하는 그때 t를 찾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볼까? 자, 봅시다. 초록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S 플러스 TV가 있고, 그 다음에 PX를 이건 0이고, 0과 그 다음에 N 예제한 것이 0이 될 것이며, 지금 요것만 변수가 있으니까 넣고, TV만 넣고, S-P 얘랑 따로 묶고 내적을 지울게요. 그럼 얘랑 내적을 취하면 t v 벡터랑 n 벡터 내적 그다음에 s p n 내적 자 이런 걸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t만 남기고 v 벡터 내적 n 자 p s의 n 내적이 되겠죠. 자 찾고자 하는 게 뭐라고? t를 찾는다고 그랬죠?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t를 찾으니까 v 벡터 내적과 n 벡터 내적 v랑 n 벡터를 내적하는 것분에 p-s 내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t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드릴게요. t 값은 실수값이잖아요. 쭉 바뀌는 값인데 근데 우변에 있는 값은 벡터의 내적들이 있네. 근데 이게 내적이 벡터가 아닌가? 벡터인가? 모르겠다, 그지? 어허, 두 벡터의 내적은 뭐라 그랬죠? 실수값이라고 했어. 그래서 요 위에도 실수값이고 아래도 실수값이니까 실수분의 실수는 이것도 실수값이 될 거니까 t 값이 실수값이 나오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거 다 지우고 분수가 나오는 거죠. 무엇 분의 뭐 어떤 실수분의 실수에서 자 분모가 어떻게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야 되겠지. 체크해야 되겠네. 그래서 t 값이 언제 불가능하냐면 v 벡터랑 여기는 v 벡터랑 n 벡터가 수직이면 그런 t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면과 직선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런 질문 하지 않았나요?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직선과 항상 만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만날 수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평면의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너무 쉬워버렸네. 여기 수직 벡터가 여기 n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였죠? 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 벡터가 이걸 직선이라고 그럴까? L over T라고 그럴 때 어떤 S라는 점이 있고 나아가는 방향 벡터가 V 벡터라 하면 자 뭐랑 지금 수직이란 말이지? 요 L 벡터 L 직선 나타나는 V 벡터랑 N 벡터랑 뭐가 된다? 요놈이 서로 수직이면 만나지 않을 수 있다.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체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봅시다. 첫째 V 벡터랑 N 벡터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수직인 것 중에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지 않나? 1번 이렇게 떨어져서 되는 경우 L 벡터랑 수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건 1번 그 다음에 2번 뭐가 될까? 직선이 어디 놓였을 때? 평면상에 놓였을 때.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만나는 점들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경우죠. 모든 점들이 놀이 교차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1번과 2번을 잘 나눠봐야 되고 만약에 otherwise 다시 말하면 벡터라 n 벡터가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몇 개 존재한다? exist 1 only 1이 존재한다. 그때 점의 좌표가 t 값이 v 벡터랑 n 벡터 내죠. 그 다음에 뭐라고? p-ss n 벡터 내죠. 이 값이 t가 되고 그때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다? t 스타 자리, 즉 s 플러스 t 벡터 v였는데 t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t 스타를 집어넣게 되겠다. 따라서 s 플러스 t 자리에 v 벡터 n 내죠. p-s에 n 내지 간격. 그 다음에 이것은 숫자 크기가 되고 여기다 어떤 벡터죠? v 벡터만큼의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뭐가 된다? 요놈이 직선과 뭐가 되겠다? 평면과의 교차점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차점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와 만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즉 한 정점으로부터 P라는 점으로부터 구를 이렇게 표현할까? 정점 P로부터 거리가 R이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이걸 X라 넣을 수 있고 X는 어떤 관계에 있다? 이 X에서 P까지 거리가 얼마? R이 되겠다라고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선을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S 플러스 T V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들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X 자리에 어떤 형태? 직선상에 있는 수식을 만족하는 식을 대입하면 될 거니까 이렇게 넣고 풀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차점이 몇 개 나올까? 9랑 직선이 만난다면 맥시멈 2개. 왜? 9를 뚫고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할까? 뚫고 들어갈 때 점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뒤에 어딘가에 점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뚫고 들어가거나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직선이 만약에 이 9를 서치고 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만난다 몇 개? 하나에서 만나고 만약에 바깥에서 지나가게 되는 경우는 교차점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 형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다? 찾고자 하는 게 스피어의 굴을 맞추는 거잖아요. 맞춘다고 하는 것은 뚫고 들어갈 때예요, 나올 때예요. 어떤 방향이 있을 거고 방향이 있을 때 뚫고 들어가는 요점. 요점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점인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는 스피어랑 라인 인터섹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스피어식이 x-p r이 될 것이며 직선의 사선식은 LRT는 start point
tv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놈을 여기 집어넣을까? 자, 집어넣게 되면 s 플러스 tv 마이너스 p 자, s 마이너스 p 쓰고 tv 써볼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며, 자, 벡터의 크기가 R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번 해봅시다. S-P를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넣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TV가 되고, 이놈의 크기의 제곱을 해볼게요. R의 제곱. 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이게 알파라 쓰는 건 좀 그럴 수 있겠다. 벡터가 아닐 수 있겠네. 이건 벡터가 돼야 될 거니까 뭐라 부를까? T라고 하는 걸 쓸까? T도 안 되겠다. 뭐라 쓸까? U라고 할게요. 그냥 U. S-P를 U라고 쓸게요. U. 그러면 여기도 U가 되겠네. U랑 그 다음에 U 플러스 TV랑 내재하는 놈은 R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왜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벡터랑 그 벡터 자신을 내재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얘랑 어떻게 하겠다? 내적을 지어주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있어서 U랑 내죠. 그 다음에 T, U랑 V랑 내죠. 그 다음에 여기랑 가면 T, V랑 U랑 내죠. 그 다음에 T 제곱 V랑 내제한 것이 5변에 있는 R제곱이 되겠다. 자, 정리해보면 이놈이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므로 두 배의 t에 u 내적 v가 되고, 이것도 u랑 v랑 내적은 실수값이니까 u v 내적 앞에 쓰고 t 쓰고요. 자, 여기 있는 t가 2차식을 앞으로 써볼까요? 벡터 v랑 벡터 v 내적 한 것에 t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 내적도 상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제곱도 R제곱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가 좀 기니까 어떻게 A를 V 벡터랑 V 벡터 내적 다시 말하면 V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A라고 부르고, B를 뭐라 부를까? U 벡터랑 V 벡터 내적한 것을 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C를 뭐라 부를까? U랑 내적한 놈의 R제곱을 C라고 놓아볼게요. 그러면 위의 C가 어떻게 되느냐면 AT의 제곱 플러스 2BT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되겠네. 아니면 이것은 그냥 이 두 배 한 놈을 B라고 놓는다면 이것이 그냥 BT가 되겠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어떻게 하죠? 양변의 A를 나눠볼게요. A. 그래서 T제곱 플러스 A분의 BT 5변에 있는 놈은 이놈을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것이며,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놈의 반인 2분의 A분의 B를 제곱을 대주고 동일하게 해야 될 거니까 동일하게
2a분의 b의 제곱을 우변에도 대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t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며 우변을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요놈이 4a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 제곱 요놈 앞에 쓰고 마이너스 분모가 여기서는 a였고 그 다음에 여기 4a 제곱이니까 4a를 곱해야 되겠네. 따라서 4ac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떼버릴까? 그러면 t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 자, 찾고자 하는 t는 뭐가 될까? 좌변에 t만 남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분모가 무엇의 제곱 형태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2a 오케이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통분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놈을 한놈 이걸 조금 내렸을까? 자, 다른 한 놈을 어떻게 쓸 수 있지? t1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두 놈이 뭐가 되겠다? 이 두 놈이 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것보다 t 값이잖아요. 자, t가 어떤 구가 이렇게 있을 때,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지나가다가, 자, 바깥에서 여기 s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쪽 방향은 v 벡터라고 그럴 때, 쭉 지나갈 때 처음에 만나는 점이 있고, 다음 나가면서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이놈이 색깔 밝게 해볼까? 요놈이 t1일까? 요놈이 t1일까?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차이점이 뭘까요? a라는 점은 들어갈 때고 b는 나갈 때겠지. s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들어갈 때 요점을 찾는 것이 문제였는데 요점과 요점의 차이점은 t 값에 차이가 있다. 어느 게 더 작을까? 자, s가 여기 있고 v 벡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t 값은 만들어진 사선은 t 값이 0보다 큰 쪽이면서 앞쪽에서 만나는 점이 뭐가 되겠다? 작은 값이겠지. t 값이. 그래서 찾고자 하는 t값은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인 t값을 교차점이라고 판단해야 되겠다. 어떤 것이 작은 건가? 자,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어떤 기준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플러스 더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뺐다고 한 놈 앞에 있고 한 놈 뒤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놈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놈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놈이 앞에 즉 들어갈 때 즉 값이 작은 값이 될 것이며 스타트 물체를 뚫고 들어갈 때 거점을 나타내는 t 값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차점이 되는데 근데 항상 두 점에 존재한다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의 값이 달라지는지 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값을 중심으로 더해주고 빼주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더해주고 무엇을 빼주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2a분의 b 루트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값이라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다른 거고
만약 여기 있는 값이 0이라면 마이너스 2의 분에 더해주는 값이 0이니까 하나의 값이 되겠지.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이 놈이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이 놈이 0이면은 2a 마이너스 2a 분의 b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아예 만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면과의 교차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t-값을 다 정리했으면 이렇게 해서 t-값을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t-값을 뽑아냈을 때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서 여기 있는 t-값 이렇게 되면 그때 x, y, z를 뽑아낼 수 있고 요즘이 찾고자 하는 교차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교차점 그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슈팅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팡 터트리는 액션을 취해주면 되는 것이 이미지를 팡 터트리면 파티클 시스템을 딱 일으키면 이제 그리고 그 물체가 만약에 사람이라 그러면 탁 쓰러지고 아니면 공이면 통 튕겨간다든지 그런 반응을 일으키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물체가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물체들은 평면상에 놓여 있는 게 있지만 삼각형 형태의 메쉬로 보통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슈팅 게임에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삼각형과 어떤 주어진 직선이 만날 것인가? 즉 하나의 삼각형이라 그러면 세 점의 좌표로만 주어져 있고요. 세 점의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점만 주어지면 곱선 벡터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풋으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그럼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삼각형과 그 다음에 직선이라 그러면 스타트하는 포인트 인풋으로 주어질 거고 벡터 V가 주어지겠죠. 그럼 요거 인풋, 이거 인풋, 세 개 점의 인풋에 의해서 3천 공문 속에 있는 하나의 삼각형과 직선이 만난다면 그때 교차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교차점 문제를 만약에 어떻게 풀었다 치더라도 구해진 교점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주어진 점이 평면에 있는 만약에 2차원 평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x, y가 있고 그 다음에 p0 프라임, p1 프라임, p2 프라임 있을 때 한 점 p라고 하는 점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즉 여기는 내부 여기는 외부 어떤 점이 내부에 있다 그러면 교차했다고 볼 수 있고 만나는 점이 외부에 있다 그러면 교차하지 않는 거로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점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민해 볼까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것을 사실 알아야 되겠다. 삼각형의 내부 외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태부터 먼저 생각하고 한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내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각형이라 그러면 보통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을 텐데 제가 아주 문제를 심플하게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 중에서도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형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한 점이 0,0이고 그 다음 한 점 x축 상에 있는 1,0, 그 다음 1,1, 그 다음에 0,1에서 O, A, B, C 네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 P라고 한다면 P점이 바깥에 있던 내부에 있던 간 일단 어떤 2차원 공간 속 2차 평면상에서 좌표 공간을 따르자면 그 점이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 A, B라고 쓸 수 있겠죠. 직교 좌표계에서 그럼 직교 좌표의 그 점의 위치를 A, B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X 값이 A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Y 값이 B라는 것이며 A라고 하는 것은 상수배 A 앞으로 나오고 A 곱하기 1,0 그 다음에 y값에 대해서 b 곱하기 0,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OA, 원점에서 A까지 가는 이 벡터에 비해서 몇 배? A배 있는 거고 그다음 OY 값에 대해서는 O에서 C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C입니다. C로 가는 벡터에 대해서 몇 배? B배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사각형 내부에 있다 그러면 A 값이 1보다 크다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Y 값 또한 1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보통 P가 정사각형 OABC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OS 가는 P 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 때 여기 있는 상수값 A, 상수값 B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 0과 1 사이에 놓여 있을 때고 그 다음에 B 또한 0과 1 사이에 놓여 있을 때만 정사각형 내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확대를 하자면 직사각형 형태를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그 스타트하는 점이 직교 좌표계의 원점 O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의의 점 A, B, C, D 4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놓여 있을 때 이 직사각형 내부에 P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라는 점에서 A라는 꼭지점으로 또 향하는 벡터 PA라고 하는 AP라는 벡터는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조합으로 쓸 수 있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벡터가 뭐다? AB 벡터의 A배, 그 다음에 AD 벡터의 B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벡터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AP 벡터는 P-A를 쓸 수 있고, AB 벡터는 B-A를 쓸 수 있고, AD 벡터는 D-A를 쓸 수 있으며, 찾고자 하는 것이 P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좌변에 뭐만 남기고 P만 남겨놓고 A를 넘기게 되면 A가 이렇게 올 거고 풀고 자 A가 있는 부분 정리해 보니까 1 A B로 A 벡터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에 대해서 A, D 벡터에 대해서 A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어떤 조건이라고 했죠? 내부에 있다는 말은 스몰 a가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고 스몰 b가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P를 나타내는 수식에서 여기 있는 수식에서 P를 나타내는 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아까 점이 A, B, C, T 4개였잖아요. 그런데 C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용되었습니까? 여기서 A가 사용되었고 B가 사용되었고 D가 사용되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는데 C는 사용되지 않았다. C는 왜 사용되지 않았을까?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냐면
왜 불필요할까? 일반적인 사각형을 쿼드 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정사각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어떤 거냐면 한 평면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각형이란 말은 A, B, C, D 중에 이 네 개의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T점에 의해서 하나의 요 세 개의 점이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은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즉, 이렇게 아까 A축에 대해서 평행한 거, AD에 평행한 놈, 그 다음 AB에 대해서 평행한 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원했던 식으로 C였잖아요. C가 바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랑 B랑 D에서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접혀지고 이놈이 위 다른 평면, 즉 평면에 떠 있는 형태의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C라는 점은 의미가 없는 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각형에 표현할 수 없는 수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뭘 사용하느냐면 그 사각형은 하나의 평면을 일반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C라는 점은 불필요한 점이 될 수가 있어서 사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묻는 질문보다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삼각형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차원 평면에서는 기본 도형이 삼각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또한 이제 하나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개의 점이 필요한 것처럼 기본적인 도형은 뭐냐면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도형을 다루겠다. 그래서 이제 슈팅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어떤 면을 만든다, 면을 이야기하고 갈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을 사용하냐면은 삼각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삼각형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은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다시 직교 좌표가 들어가게 되면 O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고 X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삼각형. 자,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한다면 삼각형을 또 윗변은 어떤 수식이 되느냐면 X 플러스 Y 이렇게 2 되겠죠. 다시 하면 Y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절편이 1이 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놓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형태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또 뭐가 되냐면, X보다는 오른쪽에 X보다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sorry, 맞지? 그 다음 Y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쪽에는 뭐가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요거의 위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요 세 개 동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요 삼각형이 되겠다는 것이죠. X 범위는 0부터 바꿔야 되고 Y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직선 아래쪽에 놓여 있어야 삼각형 내부가 될 거니까. 자, 그렇다는 말은 X는 0부터 바꾸는 크며 Y가 0부터 바꾸는 크 뿐만 아니라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뭐가 될까? 1을 넘기게 되면은 X랑 Y를 넘기게 되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0부터 바꾸는 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임의점으로 이제 AP라는 형태로 한번 해볼까? 요 놈은 A라 그러고, 요 놈은 B라 그러고, 요 놈은 C라 그랬을 때 AP라고 하는 이 벡터는 P라고 하는 이 삼각형 내보기 위해서는 자, AB 벡터의 알파벳, 그다음에 AC 벡터의 베타라고 표현했을 때 쭉 정리를 해볼게요. AP는 이렇게 표현할까? AP는 P-A, AB는 B-A, AC는 C-A가 될 것이며 좌변에 P만 남기면 1 알파 베타 알파 B 베타 C가 되겠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뭐랬죠? 1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알파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고, 베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는 1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보니까, 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뭐, 1만 남기고, 알파랑 베타 남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알파가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알파 자리에 요 놈을 알파만 남기면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베타만 남겨버리면. 이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놈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고 1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것이며 베타를 남기게 되면 뭐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가 1보다 작다가 나오고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알파가 1보다 크거나 작다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놈이 P라는 점을 A, B, C 세 점에 의해서 표현되고 앞에 있는 이놈이 이렇게 표현되고 알파 표현되고 베타 표현됐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즉 알파가 0보다 1보다 같거나 크고 작고 베타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같거나 적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같거나 적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수식이 만족한다면 P라는 점은 뭐가 되겠다? A, B, C 세 점에 의해서 P가 내부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식으로 요 놈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삼각형에 A, B, C 꼭지점이 있으면 P라는 점을 세 꼭지점의 선행조합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때의 조건 알파가 각각이 0보다 같거나 크고 베타가 0보다 같거나 크고 gam마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놓고 조건을 내면 세 개의 합은 다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냐면은 이 P라는 점을 세 점 A, B, C에서 베리센트릭 코디네이트 좌표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그 P라는 점은 A에 대해서 A라는 점에 대해서 알파벳만큼의 영향을 갖고 있고 B라는 점에 대해서 베타벳만큼 영향을 갖고 있고 C라는 점은 gamma벳만큼의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A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A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알파가 0인 거예요. 알파가 0인 것은 저 멀리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될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겠다? 알파가 1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A랑 요 점과 요 직선상의 가운데 있는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뭐가 되냐면 알파가 0.5에 해당한 영향이 있는 점들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삼각형이 있다. A, B, C가 있다. 삼각형 내부에 있다 그러면 P라는 점을 A, B, C의 선행조합으로 표현할 텐데 어떤 알파벳, 베타벳, gamma벳으로 표현하겠다. 알파, 베타, gamma를 P점의 점 A, B, C에서 만들어지는 페리센트릭 좌표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응용 분야로서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있습니다. 원상에는 이미 좀 P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냐면 P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으로 알파벳, 베타, 알파, 베타 gamma 값이 뭐 0.2, 0.3, 0.5라고 하는 아니 알파가 0.이라 그러고 베타가 0.3이라 그러면 갬마가 얼마가 되게 되죠? 세개 합이 1이 된다 그랬으니까 0.5가 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P라는 점을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느냐면
0.2, 0.3, 0.5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C라는 점을, 꼭지점을 쭉 늘렸어요. 늘리게 되면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삼각형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지. 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원으로 아주 동그랗게 만들어진 원이 이렇게 좀 찌그러진 형태의 원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다 찾아낼 것인가? 위치를. 궁금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알파 값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알파를 바꿔주고 지금 뭐가 바뀐 거지? A, B, C, C점만 C의 위치만 C에서 C 프라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알고 있는 0.2, 0.3, 0.5 그대로 쓰고 C 프라임 좌표값만 바꿔주게 되면은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이 이 수식만 바꿔주게 되면 새로운 점 P 프라임 좌표를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변형을 가해도 그 점들의 자취를 여기 있는 점들의 자취를 일일이 다 새로 구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때 각각의 점의 알파, 베타, 갬마, 알파, 베타, 갬마, 알파, 베타, 갬마 값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다음에 그 값을 알파 값, 베타 값, 갬마 값을 그대로 써주고 뭐만 바꿔주면 된다.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점들의 좌표만 새로운 점들의 좌표만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하다. 원상 복귀라는 표현보다는 새로 바뀌어진 내부의 점들을 구분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고무판 같은 늘렸을 때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베르센트릭 코드의 좌표, 알파, 베타, 갬마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건가?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A라는 점이 뭐 1,0이라고 그러고 B라는 점이 5,0이라고 그러고 C라는 점이 얼마? 1,4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2,2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P의 알파값, 베타값, 갬마 값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2,2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알파 값을 구하고 베타 값을 구하고 갬마 값을 구해서 그 값을 P의 알파, 베타, 갬마 값으로 가지고 있어서 요 다른 점이 움직이시더라도 변형이 가해지더라도 그 점이 어디에 새로운 점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좌표계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갬마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문제인데 아까 알파, 베타, 갬마 성질이 뭐라 그랬냐면 0보다 같거나 크고 갬마가 0보다 같거나 크고 어떤 조건이다? 알파, 베타, 갬마가 2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면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보겠다. 일단 먼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삼각형 ABC 내부에 있는 P점의 좌표 아까 이야기했던 2,2 좌표라고 부르고 그다음 A점, B점, C점 다 좌표가 주어졌다고 치고 자 그럼 P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어떻게 할 거냐면 P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분을 끊는다. 빨갛게 표현되어 있죠? 이 P라는 점에서 A까지 선분 긋고 B라는 점에서 B까지 선분 긋고 B라는 점에서 C라는 점까지 선분을 그었자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한 개의 삼각형 큰 ABC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나온다? 한 놈의 작은 삼각형, 한 놈의 작은 삼각형, 한 놈의 작은 삼각형 삼각형이 몇 개 있다? 3개 PBC PBC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BC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BP가 하나 있죠. PBC라는 표현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삼각형 BC P가 낫겠네.
자, 그러면 원래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때 알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예요. 이게 어떤 뭐냐면은 이제 알파는 큰 삼각형분에 A가 있으면 A에 대응되는 것이 알파였잖아요. 자, P가 있고 P에서 A로 대응되고 C로 대응 선분이 있는데 이 A 점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큰 삼각형 면적분의 작은 삼각형의 비율을 뭐라고 그러겠다? 알파라고 그러겠다. 그 다음에 베타는 뭐냐면은 B가 여기 있으면은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면적 APC. 갯마는 뭐가 되냐면 삼각형 ABC가 있으면 C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면적 비율을 이렇게 두겠다. 자, 알파, 베타, 갯마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자, 각각 0보다 큽니까? 각각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면적이 있으니까 요거만큼의 면적이 있고 요거만큼 면적이 있고 요거만큼 면적이 있으니까 요놈도 0보다 크고 요놈도 0보다 크고 요놈도 0보다 크겠지. 물론 0보다 같거나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라는 점이 여기에 놓게 되면 요 삼각형 면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 개의 알파값, 베타값, 갯마값을 더해보니까 뭐가 된다? 전체 삼각형 면적분의 작은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니까 다 합하게 되면 원래 큰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숫자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갬마 합은 1이 되겠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되게 되면 각각의 삼각형을 구해서 알파 값이 모두 같거나 크고 베타 값이 모두 같거나 크고 갬마 값이 모두 같거나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R일 때 뭐가 되느냐면 삼각형이 내부에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럼 원래 질문이 뭐냐면 어떤 점이 삼각형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부에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외부에 있다 라고 판단하겠다. 근데 삼각형 외부에 있어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이런 조건이 외부에 있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나? 확인해 봐야지. 그치? 그럼 삼각형 외부의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P라는 점이 밖에 있고 아까 P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A로 있는 선분 그 다음 P에서 B로 있는 선분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꿀까? P에서 C로 있는 선분은 다 생각을 그랬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P 삼각형 ABP가 뭐라고 그랬죠? 이 값이 베타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삼각형 PBC는 뭐에? 알파에 해당되는 놈이라 그랬지. 일단 요 삼각형 면적과 요 삼각형 면적을 해보니까 원래 삼각형 면적보다는 크네. 따라서 알파랑 베타랑 더해도 1보다 크겠네. 따라서 베르센트릭 코디네이트 조건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을 우리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판단할 때 베르센트릭 코디네이트 좌표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내부 여부,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저 삼각형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일단 삼각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식의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 사용할 때 삼각형이 어떤 도형이 주어지면 점들의 그 도형을 만드는 점 A, B, C를 어떤 순서로 보통 놓기로 약속하냐면 반식의 방향 순서로 집어넣는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 삼각형이 있으면 면이 두 개 있잖아요.
위쪽 면도 있고 아래쪽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 면이 우리가 보는 면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면을 앞면이라고 그러고 다른 면을 뒷면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종이를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무엇을 앞면이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정점의 순서대로 A, B, C 돼서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거든요. 그 법선 벡터가 나가는 방향을 앞면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평면상에서 세 점 이야기할 때 오른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쪽으로 이제 법선 벡터 나와야 될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A가 있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형태로 순수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 P가 이제 없어지고 보이겠네요. P가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선의 입장에서 보기에 A에서 B로 갈 때 어느 쪽에 놓여 있어요? 오른쪽에 놓여 있나요? 오른쪽에 놓여 있나요? 왼쪽에 놓여 있나요? 왼쪽에 놓여 있죠. 왼쪽. B에서 C로 가는 방향으로 P가 어디에 있다? 왼쪽에 놓여 있죠. 왼쪽. 그럼 점 P는 사선 CA 입장에서는 어떻게 놓여 있다? 왼쪽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삼각형 내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순서대로 A에서 B로 갈 때 왼쪽, B에서 C로 갈 때 왼쪽, 그 다음 C에서 A로 갈 때 왼쪽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삼각형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질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모르잖아.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인지 알기 위해서 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 자 뭐라 부를까? A에서 B로 가는데 P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AP 이렇게 벡터를 생각하시겠죠? 이 벡터.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선분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을 거고 오른쪽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벡터 AP 벡터가 한 놈은 left 있고 한 놈은 이렇게 있고 한 놈은 right 있겠죠. 당연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AB에서 AB 원래 주어진 달려가고 있는 선분 사슬 나쁜 벡터 AB 벡터랑 AP 벡터 방금 P점에 의해서 A에서 P로 가는 이 벡터 AP를 했을 때 이놈을 외적을 계산해서 Z 성분 값이 양수이면 왼쪽 0이면 외적의 성분이 0이면 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 외적의 Z 성분의 값이 음수이면 오른쪽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됐나요? 잘 고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좀 left,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외적을 이용해서 했다면 사각형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사각형 A, B, C, D가 있고 P라는 점이 있다. 자, A에서 B로 갈 때 left, B에서 C로 갈 때 left, C에서 D로 갈 때 left, D에서 A로 갈 때 이놈도 left 왼쪽에 있겠죠? 무엇이 P라는 점이 내부에 있다면. 이런 경우 잘 되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A, B, C, D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 A에서 P로 갈 때
left 있죠? B에서 C로 갈 때도 left가 있었죠? C에서 D로 갈 때 left일까 right일까? right가 되어버리겠네. right가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겠다? 오, 그 조건을 만족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사각형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왼쪽 오른쪽 문제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어진 사각형이 컨케이브라고 해서 오목 사각형일 때는 불가하다. 볼록 사각형일 때는 오케이 가능하다. 볼록인지 오목인지는 확실히 사각형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삼각형은 점 세개로는 항상 볼록 사각형이니까 삼각형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좌표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지난 시험 치기 전에 이야기했던 P라는 점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두 성분상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는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직선 그 조건에다가 추가로 해서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게 되면 성분이 된다라는 사실 이야기했었고요. 만약에 P가 세적 ABC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르센트 코디네이트 좌표를 표현했다 그러면 합이 1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평면 이 조건에다가 각각이 0보다 각하나 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삼각형 내부가 되겠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과제 형태로 한번 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차 공간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즉 뭐냐면 삼각형 A의 좌표가 x1, y1, z1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x2, y2, z2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x3, y3, z3가 주어졌다고 치고요. 요점 주어졌다고 치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의 점 P라는 점에서 P라는 점은 또한 x4, y4, z4가 주어지고 P라는 점에서 그다음 어떤 점 Q라는 점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 Q라는 점도 뭐가 되겠다? X5, Y5, Z5. 즉, 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총을 쏘았는데 이 운동은 총알은 직선 운동을 한다. 중력에서 툭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고 반드시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운동을 하는 총알이 삼각형을 맞췄는지 맞추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P라는 점에서 Q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만나죠. 이런 경우는 만나는데 만나는 점에 좌표를 뽑아내라. 만난다면 좌표를 뽑아내고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어떤 방법을 할지 알고리즘을 풀어서 수업 활동 일지에다가 수업 활동 일지가 어딘지 알고 있죠? 또 시스템을 가게 되면 과제 말고 수업 활동 일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탑재해 주길 바랍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가 재작년 같은 경우다. 재작년에는 어떤 친구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했던데 좌표값을 딱 넣으면 직선이 싹 보이고 삼각형도 보이고 충돌한다는 그 지점을 번쩍번쩍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그 경우는 아주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렇게 코딩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UNSC에게 이 내용도 수업 활동 일지에 올리고 또 따로 메일로 보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가산점 부여하도록 할게요. 슈팅 게임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 이해되나요? 일단 인풋으로 5개 점이 잡혀 나온다. 앞에 3개의 점은 삼각형을 나타내는 3점의 좌표고,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그 총알을 쏠 때 쏘는 위치, S라고 하는 위치가 되겠지, P라는 점이.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뭐냐면 대응되는 응시점, 내가 바라보는 지점이죠. 타겟팅하는 지점. 팡 쏘았는데 그 총알이 날아가서 삼각형을 맞추는지 맞추지 않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를 구현하는 걸로 할까? 일단 이제 알고리즘을 짤 수 없는 친구들은 말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구현이 가는 친구는 이제 C나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어떤 랭귀지로 쓰든 C나 파이썬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구현을 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 시간에 그 구현한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논해보고 팀 작업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총알 펑펑펑 쏘는 걸 했습니다. 펑펑펑 쏘는 걸. 다음 시간에는 만나서 공과 공이 만날 때 어떻게 튕겨나가게 할 것인가, 벽돌 깨기라든지 당구 게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낼게요. 좀 힘들었나? 하여튼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수고했습니다.